덜 몰두해 있는 법이다.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수술 집도의 또는 사형 집행인의 역할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환자이며 희생자가 된다. 저는 이 시를 처음 딱 읽었을 때 정말 전율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힘든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보들레르식으로 표현해보자면 환자와 희생자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전혀 몰두해 있지 않고 더 침착한 사람을 만나서 저 혼자 굉장히 몰두해서 아주 침착하지 못하게 연애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보들레르도 환자이며 희생자 연애를 하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맨날 수술집도 당하고 사형 당하다 보니까 이런 통찰이 이르렀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보들레르가 이때 어떤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보들레르 이 시는 연애에서의 어떤 권력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술집도의, 사형집행인은 갑이 되고요. 환자이며 희생자는 을이 되는 거죠. 지금 몇 분 웃으시는데 계약관계에서 쓰는 갑이 각각 을이라는 표현을 연애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연애도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존재하는 계약관계가 아니고요. 각각 을이 존재하는 권력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주도권을 잡고 헤게모니를 잡고 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따라가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이 불평등한 정도에 따라서 양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정확하게 평등한 그런 관계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되죠. 이게 정론이고요. 또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을이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상대의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먼저 고백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과 사귀는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인 경우에 이 경우에 되게 을이 되기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 전에 상대 마음을 좀 떠보려고 간보려고 굉장히 애쓰고요. 자기가 연애 경험이 없다 이런 사실들은 되도록 숨기려고 하죠. 이렇게 갑과 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를 읽을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을의 연애였습니다.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를 제가 굉장히 더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덜 몰두해 있는 이 사람한테서 관심을 좀 더 받아볼까 이런 고민을 항상 했었고요. 제 스케줄은 언제나 60% 정도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바쁜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오기만 하면 바로 달려가려고 스케줄을 항상 40%는 비워뒀었어요. 그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공부해야 되고 살아가야 할 일상이 있는 사람인데 연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제 불만을 얘기해 보려고 시도도 했었어요. 이제 나름 밀당을 시도해 본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진압당합니다. 반란할까봐 진압당하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삶이 좀 피폐하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끌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읽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을의 연애는 대부분 이렇게 힘듭니다. 좋아서 복종하지만 항상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일을 언제 잡고 있는지, 수술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을 졸이게 되고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연애가 힘든 다음에 그 끝도 사실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그 갑이 떠나가고 을은 남겨지는 입장이 됩니다. 혹은 너무 힘들어서, 을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별이 거의 을의 연애에 내장되어 있는 것과도 같은데요. 이 상황이 이제 그래서 연애가 끝나고 나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연애 안 할 거다. 내가 다음에는 갑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다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다짐이 좀 심해지면, 굉장히 갑의 의지가 강해지면, 저는 이걸 갑의 강박이라고 보였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실제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어장관리도 저는 이 갑의 강박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장관리자들은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 둠으로써 갑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한 사람한테 거절당해도 그 다음 사람한테 가면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되게 간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 같기도 한데요. 그 쿨함 있잖아요. 쿨한 연애, 쿨하다. 이 쿨하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갑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쿨하다는 거는 대상과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둔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되게 슬퍼하고 달려들어서 아파하고 이러한 사람이 을이라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냉소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이제 갑이고 이제 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도 뭔가 이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연애 그리고 갑의 연애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을의 연애 그리고 을이 되어보는 경험이 어떤 사람의 전체 생애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갑이 된다는 거는 자기 갑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선택을 할 이유가 되잖아요.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누가 저 좋다고 하면은 그냥 한번 그냥 사귀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된다는 건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을이 된다는 건 내가 불리할 거라는 거, 내가 힘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 기어이 뛰어주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되기를 수용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100% 진심이라는 얘기인 거죠. 인생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진심을 다해서 원해보는 경험은 절대로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할 때만 가능한 어떤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을이 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을이 되어서 인내할 수 있는 데까지 인내하고 줄 수 있는 건 다 줘보고 이렇게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열렬히 사랑하고 사랑한 다음에 만약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아파할 수 있는 만큼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뜻대로 풀리지 않은 연애 때문에 되게 짜증도 날 거고 힘들 거고 그렇겠지만 갑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연애와 관계와 나아가서는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 예를 잠깐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그 아까 을의 연애 있잖아요. 이거 하는 동안 어떤 걸 가장 크게 깨달았냐면요.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안 굴러가는구나. 그걸 제일 많이 깨달았었어요. 정말 좋아서 한 연애인데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연애가 제가 예감한 대로 결국은 이제 그 여의 끝이 났을 때 이별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었어요. 이별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파국을 맞게 됐나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계를 맺을 때 저질러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었고요. 또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나름대로 걸어가야 할 삶이 존재하고 또 저한테도 그런 삶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때 모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가지 더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네, 저는 모든 연애를 다 을의 연애여야 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체력적 소모가 너무 심해서 을의 연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 이번에도 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좀 쉽고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갑이 되고자 하는 건 본능에 가까운 거죠. 누가 계약관과에서 을이길 자처하고 상처받아 좋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뭔가 자기가 을이어야 하는 그런 연애가 다가왔을 때, 잘 찾아왔을 때 그걸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도 갑이 되려고 할 때 어떤 연애도 일어날 수가 없죠. 전부 다 간만 보려고 하고 조금만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물러서려고 해버리면 어떤 연애도 시작될 수 없고 어떤 연애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결국은 의리기를 자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데 그거 내가 하면 어때? 내가 좀 맞춰줘, 내가 좀 끌어다니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결국 또 좀 차이면 어때요? 물론 나중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만큼 더 깨닫는 게 많아지고 자기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로 인해서 내 인생의 한 시기가 정말 찬란하고 행복했다면 그걸 손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로써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꺼이 의리되는 연애가 진짜 연애다. 의리기를 다들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현과 그리고 의리 연애를 예찬합니다. 감사합니다.